해외 유명 대학 출신 경제학 박사라는 남성이 천연가스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한두 번씩은 꼭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천연가스 시장이 그렇습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자신도 월 8%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베이시스 거래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3월 이 영상을 본 직장인 A씨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은 뒤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환불을 요구하니 업체는 연락을 끊고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연락처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연락처가 그 다른 회사 연락처인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려면 또 로그인을 해서 출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자체가 안 되니까. 박사라던 남성은 재연 배우였고 업체는 다른 회사명을 도용한 유령 회사였습니다. 최근 천연가스나 태양광 등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3달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과 신고는 36건.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실제 신재생 에너지 업체의 특허증 등을 도용해 게시했고 가짜로 잔고와 거래량도 표시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나 SNS로만 연락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사기를 의심하면 SNS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걸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분쟁 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한 주식 개인 방송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김모 씨는 슈퍼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아무 어떤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2021년 6월 3만 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미리 사뒀던 주식이었고 이렇게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 바지로 이용하거나 그들을 세력화해서 주가 조작 범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되는 CFD,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활용해 자신이 팔 때 마치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다며 유튜브 방송과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또 다른 김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 명은 순식간에 15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상장사가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슈퍼개미 김 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부당이익 65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수익이 난 거래창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에게 연락하라고 홍보합니다. 같이 수익 봐. 뭐든 수익 보면 되잖아. 30대 A씨 역시 이 방송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있다. 아, 내가 몰라는 세상도 있었구나. 이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한 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하자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의 화면과 실시간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6개월 새 투자금은 8억 원까지 불어났는데 수상한 구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도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 같은 돈 있네. 방송 중에서도 뭐 먹을 걸 시켜 먹는다든지 웃으면서 방송을 한다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방송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알고 보니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모두 가짜였고 유튜브 방송 접속자와 댓글도 투자자 유인을 위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재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55억, 피해자는 107명에 달하는데 고령자나 주부가 많았습니다. 사기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실제 투자해서 손실이 난 걸로 인식하고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상태입니다. 일당은 챙긴 돈을 냉장고에 쌓아두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로도 썼습니다. 일당 13명을 구속한 경찰은 거래 기록 확인 결과 피해자는 3,000명, 피해액은 3천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가상자산 코인을 광고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특명으로 이 코인을 무료로 지급까지 하면서 이 코인 앞으로 5000% 상승의 시작입니다. 제2의 삼성전자 주식이 될 거라며 코인을 무료로 주겠다고 홍보합니다. 손가락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 코인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0대 A씨는 이 코인 광고를 보고 500만 원을 업체에 보냈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업체는 코인이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서류까지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고 담당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부 문서라고 해서 그걸 보내줍니다.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거죠. 생활비에 보태서 애기 엄마한테 이제 주려고 했던 돈인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코인 관련 피해 상담은 모두 59건으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 SNS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가짜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챙기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업체들은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조작하거나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나서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불법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메일 같은 걸 통한 피싱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에서의 사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유튜브에 올라왔던 한 영상의 썸네일과 당시 영상 일부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한 젊은 여성 유튜버가 자신이 은행원이라고 등장해서는요. 짭짤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소개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올라온 지 이틀 만에 7만 명 넘게 보고요. 또 너무 좋은 정보다, 유튜버가 호감이다, 비슷비슷한 칭찬 댓글이 100개 넘게 도배가 됩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혹하기 쉬울 텐데요. 그러면 그렇게 좋다는 금융상품에 어떻게 가입하면 되냐? 여기로 들어가서 가입하시라면서 영상을 올린 측에서 고정 댓글에 화면에 나온 여성의 오픈 채팅 연락처라는 것과 함께 링크를 하나 띄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링크를 열면 나오는 사이트가 실제하지 않는 은행이었습니다. 이거를 수협 사이트인가 정도로 착각하고 개인정보를 다 입력한 분들도 있었던 거죠. SH뱅크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싱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본인 정보를 입력한 뒤에 혹시나 해서 수협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걸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지만요. 금융감독원이 이젠 유튜브에서의 피싱도 조심하셔야겠다면서 올해 첫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통 피싱하면은 전화, 네. 카톡, 문자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유튜브까지 참 네. 갈수록 진짜 진화하고 있네요. 네. 근데 7만 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저 유튜브 그 영상을. 그러면 이게 원래 구독자들이 좀 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네, 저 계정은 지금은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네. 금융감독원의 추정은 나왔던 여성은 진짜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원을 연기한 거고 피싱범들이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었던 채널을 샀거나 해킹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마주치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경계심이 풀리기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한 걸로 보이는 댓글들도 칭찬 일색이었으니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얼굴을 노출했던 여성은 은행원이 아니었고 그 여성이 고정해 놓은 줄 알았던 링크는 피싱 사이트였던 거죠. 금감원은 일단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서 얼마 이상의 돈을 먼저 어디로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가상계좌의 예치금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는 어디서 마주치든 거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가입 정보로 내가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갖고 있는 계좌 번호까지 내놓으라는 데는 정상적인 곳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과하게 요구받을 때는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정말 제도권의 금융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금감원의 이금융민원센터에서 제도권 금융사를 모두 조회할 수 있거든요. 어쩌다가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된 곳이 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꺼림칙하다 하시면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꼭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